자, 나는 명태균이라는 사람에 대한 캐릭터를 이제 점점점 규정이 되고 있는 느낌이에요. 오늘 명태균이 저 김현정 뉴스쇼 나왔죠. 지금까지는 빙산의 일각이다. 대선 이야기 시작도 안 했다. 이런 이야기예요. 보면 이런 거예요. 그중에 키워드가 이거 같아요. 김건희가 인수위에서 면접 봐달라고 했다. 대선 전 아침마다 스피커폰으로 전화했다. 저게 뭐냐면 윤석열, 김건희가 둘이 동시에 통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스피커폰으로 네, 통화하면 음질이 다르잖아요. 맞아요. 6개월 동안 저랬다는 거야. 그래서 오늘 인터뷰를 꼭 들어보시면 좋겠는데 그 인터뷰에서 또 많은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이야기 안에서도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인터뷰를 할 때는 내가 어떤 질문을 하겠습니다라고 서로 합의가 된 상황에서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명태균한테 어떤 상황에 대해서 빠져나갈 구멍을 줄 수 있는 그런 기회도 같이 줬던 인터뷰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명태균 관련 뉴스들을 보면 명태균이 윤석열, 김건희에게 딜하는 느낌이 나요. 그러니까 윤석열, 김건희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사실대로 이야기하지 않고 계속 주변만 치고 있는 느낌? 일단은 그런 모양새로 보이는데 제가 보니까 2022년 말까지는 서로 소통이 좀 어마어마했던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 지금 다른 이야기를 지금 계속 이야기하겠지만 그때 무슨 사건인가로 틀어졌다고 해요. 근데 윤석열은 손을 놨는데 김건희가 명태균과 손절하지 못하고 최근에 총선까지 온 거예요. 흐름상은 그렇게 보입니다. 선전은 못 하겠죠. 관리는 해야 되니까. 얘가 본인들이 알 거예요. 내 죄는 내가 알렸다라고. 본인들이 명태균하고 사이가 틀어지고 예전처럼 전화 통화 살갑게 하는 사이는 아닐지 몰라도 서로 간에 멱살을 쥐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얘를 아예 관리도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총선이 됐건 뭐가 됐건 이런 이슈가 있을 때마다 연락을 주고받았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뭐 이게 틀어졌다 하더라도 누구랑 누구처럼 서로 네가 폭로하네 내가 폭로하네 할 수는 없는 거고 명태균 입장에서도 본격적인 폭로전으로 들어간다거나 본인이 죽는 거예요 그냥 그 경우에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인터뷰에 되게 이상했던 지점들이 뭐 이런 거예요. 자기는 지난 5년 동안 수입이 하나도 없었다. 뭐 이런 말들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아크로비스타를 자기 집처럼 드나들었던 사람이 그런 비용 하나도 없이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만 도와줄 수 있는 거냐. 그 김건희의 이명수 기자와의 녹취록에서도 그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뭐 강사 몇 시간 이렇게 강의해 주는 것만 하더라도 봉투에 105만 원씩 넣어가지고 그렇게 감사의 표시를 잘하는 여사님이신데 그냥 그걸 그렇게 5년 동안 쌩깍 쓸 거냐. 아니 그것보다 라는 생각도 드는 거죠. 아니 그거보다 딴 돈에 반만 가져가 명태균 선생님께서 항상 반씩 가져가셨는데 그건 수입 아니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녹취록을 통해서 알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인터뷰에서 너무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한 가지 그때 오빠라는 이야기에 녹취록이 있다 이야기할 때 명태균이 뭐라 그랬습니까? 오빠라고 부르지도 않는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오늘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우리 지금 오빠 상태가 어때요? 라고 물어봤다는 말을 명태균 입에서 나오거든요. 그 말은 김건희가 윤석열을 오빠라고 부르고 있다는 게 자기도 모르게 오늘 나와버린 거예요 또. 그러니까 굉장히 이전 녹취록과 대치되는 게 많습니다. 21일 날 강혜경 씨가 국감에 나오는데 검찰이 정말 골 때리는 놈들이에요. 저번에 명태균이랑 강혜경 씨 압수수색했잖아요. 핸드폰 아직 안 돌려주고 있습니다. 그거 하려고 가져간 갔겠죠. 왁수수색. 핸드폰 아직 안 돌려주고 있습니다. 수사한다는 이야기는 없고요. 선거법 혐의는 무혐의로 털어줬는데 압수수색한다는 이야기를 안 하고 있어서 21일까지 돌려받을 거냐 말 거냐가 핵심인 것 같고요. 그렇게 오랜 시간 통화를 했다면 저는요 명태균이 저는 일종의 화수분할을 쥐고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내가 방송하다가도요 저 얘기를 내가 했다고 쇼츠로 막 만들어서 올리는 거 보면 그게 내가 말이야 싶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교류 속에는 그 이야기를 하나하나씩 들어갖고 본다는 게 전화기 4대인가 했다 그랬죠. 네. 그럼 다 녹음돼 있는 것이 일종의 명태균도 기억 못하는 것들은 화수분처럼 있을 것이다. 그거는 뭐 너무나 당연한 거고 그리고 제가 검찰 이 방송 열심히 보고 계신 검찰 분들한테 말씀드리는데 검찰 입장에서 이거 명태균 무조건 수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수사하면 캐비넷이 통통하게 찰 겁니다. 본인들이 이걸 어떤 식으로 이용을 할지 어쩔지 모르겠는데 검찰 입장에서 명태균은 화수분이에요. 내가 현 정권에서 잘 나가고 싶다. 그럼 제가 봤을 때 무조건 수사해야 돼요. 아 그놈은 제대로 수사하면 대선 주자 됩니다. 완전 대선 주자 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최소 국회의원 합니다. 심우정? 근데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이 사건 누구라고 이야기 안 수사하는 했어요. 창원지검의 검사장이 여자입니다. 여자인데 이문정 검사 이야기에 의하면 내 동기인데 그럴 애가 아니야. 아니 콤 좀 크게 좀 가져보세요. 그럼 야 일국의 검사가 됐으면 대선은 꿈꾸고 가지. 근데 그 전에 주말에 나왔던 보도들 한번 볼게요. 동아일보 단독, 동아일보 되게 열심히 해. 방송사로는 JTB가 참 열심히 하는 거. 오늘 저녁에도 JTBC 단독 나옵니다. 주가 조작 관련해서. 명태균 직원한테 3,000개를 해달라고 그러니까 3,000개를 해달라던데 특정인이 여론조사 의뢰 취지 녹취가 나와. 3,000개. 아, 그래갖고 3,000개를 해달라던데 그거 다 정리되어 있어요? 설문지도? 돈 있어? 3,000개 얼마 받으면 돼? 한 1,200 받아? 뭐 이런 식으로. 저 3,000개를 누가 해달라고 했을까요? 이게 우리나라 레거시 언론의 사망 진단서 같은 거예요. 여기 계시는 분들도 기억을 못하네. 이거 3,000개 녹취록 뜨자마자 제가 그 이야기를 했었어요. 3,000개를 할지 2,500개를 할지 몇 시까지 할지 그거 어떻게 하냐고. 그게 나온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상한 일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제 받아 쓰잖아. 이것들이 새날 늦게 왔어. 그러니까 내가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여론조사는 얼마든지 조작 가능하다고. 방법상의 문제가 없다니까요. 일단 질문지 순서부터 시작해서 내가 수년 전부터 의혹을 품었던 건 뭐냐면은 성향을 알고 똑같은 사람한테 여론조사 보내는 방식이 있다. 왜? 내가 당해봤거든. 내가 답을 해주잖아요. 그 여론조사 기획에 나한테 또 오는 걸 내가 경험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성향을 알면 얼마든지 유리하게 조작이 가능해요. 방법상에 아무 문제가 없지. 근데 문제는 저 당원 명부 56만 명 유출됐다고 하는 게 누구한테 나갔느냐. 이게 이제 이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야기 핵심이.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우리는 후보들한테 다 준다 이렇게 말을 한 거고 그러면 후보들한테까지는 나가는데 이게 다른 용도로 지금 미래한국 연구소로 간 거잖아요. 여기에 있어서는 그 책임을 지금 한 사람한테 쏠려 있죠. 이게 지금 법률 검토를 좀 해봐야 되는데 당원 명부를 넘겨주는 게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우리 기억 안 나요? 이재명 대표님 피습 사건이 있었을 때 그 사건이 일으켰던 그 공격자, 가해자 김진상. 그 사람에 대해서 당원 명부를 공개할 수 없어서 맞아. 밝힐 수 없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당적이나 당 이런 거는 함부로 밝힐 수 없게 돼 있는데 56만 명의 당원 명부를 확인도 안 된 제3자들에게 이렇게 보냈다는 게 과연 정말로 법적 문제가 없는지 이거는 좀 검토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실질적인 이 명부가 나갔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거 실질적인 문제도 있지만 그리고 저번 주에도 제가 그 이야기를 했는데 홍준표하고 윤석열하고 대선 경선 주자할 때 정말로 2, 3만 명 명단만 노출돼 있어도 얼마든지 조작 가능하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여러 번 했었어요. 여러 번. 근데 지금 거기에 대한 지금 증거들이 어떻게 보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사실 이 당원 명부의 유출은 홍준표 캠프로 추정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녹취록 예전의 녹취록하고 최근 인터뷰하고 방금 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옛날에 했던 이야기를 이 사람 기억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인터뷰하고 계속 이게 안 맞는 부분이 생기는 겁니다. 나는 그러니까 미래한국 연구소를 이미 그만둔 지 오래됐다. 그래서 이 명부를 전달만 해줬지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도 몰랐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랑 지금 녹취록에서 보시면은 3,000개를 누구한테 받아서 이게 다 자세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게 너무 잘 보인다는 거예요. 원래 사기가 충만하신 분들이 말이 정말 분단위로 바뀌어요. 분단위로. 바로 자기 앞에 그 눈앞에 있는 문제만 넘어가면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앞에 말과 뒤에 말이 달라졌어. 근데 대화자가 또 앞 말과 뒷 말이 다르다. 그러면 또 다른 방법 빠져나가면 되거든. 그러니까 정말로 분단위로 바뀌는 게 이게 사기가 충만하신 분들의 특징이니까 그건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은 골 때린 상황이 됐어요. 서울시장 보궐, 다음에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거기에 피해자가 하나 나왔습니다. 나경원. 근데 여기서 보면 저런 보도가 하나 있었죠. 명태균의 나경원 이준석 조사. 유독 많은 20대 남성 표본. 이것도 문제입니다. 엄청난 문제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대남이라고 해갖고 여자를 특별히 싫어하는 그 이대남을 제일 잘 써먹은 게 양두구육한 이준석이 윤석열이죠. 대선 가서는. 그렇죠. 근데 여기 20대 남성 표본이 유독 많으면은 저희 공표 조사가 아니면 저렇게 해서 완전 왜곡시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경원하고 지금 이준석하고 제대로 붙었어. 이준석이가 피부과 이야기까지 해버려. 네. 아니, 그거를 너무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페이스북에서 둘이 주고받으면서 싸우니까 그냥 너무 관전하는 입장에서는 재밌더라고요. 근데 저렇게 20대 남성 표본이 많아서 본인이 졌다. 여기에 지금 나경원이 완전히 빡 돌아 있다. 이게 사실 대표적인 셀렉션 바이어스, 통계학에서 이야기하는 표본을 산출함으로써 오차를 만들어내는 방법이잖아요. 이게 사실 뭐 비공개도 아니고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기존 레거시 언론들이 과연 몰랐나? 그렇지, 몰랐을 기존 리는 정치인들이 과연 몰랐나? 그 부분에 대한 질문도 좀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여론조사가 여론을 반영하는 게 여론을 끌고 간다고 끌고 하는 거는 가, 얼마나 자조적이면은 여조 라이팅이라는 여조 표현을 라이팅. 쓰잖아요. 근데 남자는 7, 여성은 3 이렇게 해놓으면 당연히 이준석이 유리하지. 야, 민주당에서 이런 여론조사 나왔으면 아마 여성운동가들이 난리가 났을 거예요, 아마. 그다음에 이제 홍준표하고도 명태균하고도 이런 거 있죠. 당원 명부 56만 명? 미래항공연구소와 홍 씨와 함께 물어보세요. 자꾸 나온다 하면서 요거는 모르겠어요. 명태균이 그냥 특별한 관종이라서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고 내가 봤을 때는 외곽에서요 잔챙이들 막 치면서 실제로 바라보고 있는 것은 용산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사건. 저도 그 부분에 확실하고 계속 시선을 돌리는 것밖에 명태균도 그렇고 용산도 그렇고 살 방법이 없어요. 계속 시선을 돌려줘야 돼. 오로지 사실 이 사건의 핵심은 누구예요? 김건희잖아요. 김건희가 공천에 기입을 했느냐 안 했냐인데 계속 거기에 대해서 시선을 돌리고 변죽을 울리는 거죠. 변죽을 울리면서 하는데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뭐 이런 표현 죄송하긴 한데 사기꾼이 아니냐 허풍선이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는 그 본말이 전도된 거라고 생각해요. 정말로 문제는 명태균과 같은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의 국정을 좌지우지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뭐 사기꾼 같은 성격인지 허풍쟁이 같은 성격인지 모르겠는데 어찌 됐건 이 사람이 우리나라의 정치 한가운데 들어와서 국민들의 어떠한 심판도 없는 상태에서 정치를 좌지우지한 거거든요. 네, 이것을 마치 명태균이라는 사람 한 명이 어떤 사짜 기질이 있다든지 어떤 허풍성의 기질이 있기 때문에 저걸 믿을 수 없다라고 보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거든요. 그건 프레임이에요. 네, 프레임이죠. 완전 프레임이죠. 근데 반대로요. 여론이 20대 82 오늘 여론조사 비교해 보면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냐면 명태균이 오늘 그랬죠. 인수위 사람들 면접 봐달라고 네. 그랬다. 옛날에 이병철 회장 옆에 앉아있던 관상가랑 똑같은 거야. 잘할지 못할지를. 명태균의 말이 사실이건 아니건 상관없이 80%의 국민들은 그 말을 믿는다는 게 핵심이에요. 20대 80이면요. 4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명태균이 하는 말이 거의 100% 사실로 받아들여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실이냐 아니냐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이 그것을 무엇이냐고 생각하는 것도 못지않게 중요해요.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뭐 어떤 진실을 감추고 있는지 뭐 어떤 비밀을 감추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이 명태균이라는 사람이란 말이 진실이라고 믿을 거라는 그 가정하에 여러 가지 사인이 있거든요. 가장 중요한 사인은 그거죠. 대통령과 김건희를 믿을 수가 없다라는 사인이 그 믿음이 숨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명태균이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가 알 방법은 없죠. 네. 하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믿는 이면에는 현 정권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 있다는 거. 그리고 우리나라 정치, 특히나 국민의힘 부류의 정치인들의 정치에 대한 사람들의 신뢰가 반영된 거예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거 하나 더. 홍준표가 한 말이에요. 오늘 명태균이 대선 때 윤석열에부터 여론 조작 그걸 알았지만 문제 안 삼았다. 이제 수사해라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저건 뭐냐면은 홍준표가 계속 윤석열을 지금 또 받쳐주고 있었잖아요. 디펜스라고 있었다고 방을 해주고 있었는데 오늘 프로 홍준표의 생각이 좀 바뀐 듯해요.
아니 저거는 홍준표 말에 의하면 대선 여론 조작임을 알았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여기에는 개인적인 감정도 다분히 들어있는 겁니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명태균 처음에 내가 당원 명부까지 주면서 명태균을 이렇게 밀어줬는데 얘가 지금 윤석열한테 붙어서 여론 조작을 했으니 얼마나 홍준표 입장에서는 열받았겠어요. 저는 그렇게 보기보다는 이 경선이 끝났을 때 당시 대선 경선이 끝났을 때 홍준표가 윤석열 지지선을 전혀 안 했어요. 거의 한 1월달, 2월달 돼서야 마지못해서 막 페이스북에 글 한두 개 올리는 그런 수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 이런 다소간의 비리가 있는 걸 알고 있었어도 대선 국면에서 본인이 터트리기엔 굉장한 부담이 있었겠죠. 부담이 있으니까 굉장히 소극적으로 정치를 돕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다가 이제는 때가 왔다. 마침내 나의 때다.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홍준표가 명태균을 안 때리면 공범이 돼 보이는 거예요. 56만 명 넘겨준 거. 같이 못 와가지고. 맞아. 예. 아. 그러니까 각을 지고 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중에 검찰이 정말로 수사를 해서 정말로 그럴 리가 없지만 홍준표 어떤 관계가 있다라는 게 밝혀져서 수사망이 좁혀온다 한들 그거는 1년, 2년 후의 이야기예요. 지금 당장 벗어나려면 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로 돌아가 보면 지금 생각이 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윤석열이 후보가 되는 게 더 좋다. 홍준표가 되는 게 좋다. 다. 근데 내가 했던 이야기예요. 이 상황에서는 홍준표가 되는 게 더 유리하다. 왜 그러냐면 저쪽에서는 윤석열이라고 하는 매개를 갖고 문재인 정부 엎어치기 하는데 그렇죠. 윤석열이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던 자이기 때문에 기세가 생길 수 있다. 둘 다 약점은 치명적으로 있어요. 여론조사가 나오다 보면 일반적으로 여론조사 기관 나오다 보면 뭐 홍준표가 더 유리하다, 윤석열이 더 유리하다 이야기했지만 결국은 윤석열이 그쪽 대세가 돼가지고 흐름을 탔던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조작이라고 하면 좀 문제는 달라지는 것 같고 그다음에 뉴스토마토가 지난 금요일 날 나왔던 단독이었죠. 명태균이 경남 강원지사 공천 관여 의심된다 이건데 전 이건 보고 굉장히 개연성 있어 보였거든요. 뭐냐면 이거는 지금 저 김영선 공천보다 더 센 것이 나온 거고요. 뉴스토마토 그 기자에 의하면 더 어마어마한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살라미로 하나씩 터뜨리는 건데 요거는 이제 한번 봅시다. 지금 그 당시에 결론은 박완수하고 김진태가 후보가 돼서 당선까지 됐어요. 박완수는 경남지사, 김진태는 저 강원지사. 근데 박완수보다 전에 윤한홍이 경남도지사 선거 출마를 하는데 갑자기 그 즈음에 접어요. 그러니까 박완수는 명태균이 개입해서 경남지사를 당선시켜줬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명태균의 친척 동생이 박완수가 임명권자로 있는 그 공공기관에 취직했다는 얘기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윤한홍은 윤핵관이었잖아요. 이 윤핵관을 이기고 박완수를 경남도지사 후보로 만들어주는 게 누구 힘이냐. 그러니까. 그리고 그걸 윤한홍도 탑3 윤핵관에 들어가는 사람이잖아요. 옛날에는 윤핵관 호소인이었는데 네. 어느덧 보니까 윤핵관으로 올라서 있더라고. 그 천공하고 같이 차 타고 이렇게 돌아다녔던 임장하고 다녔던 사람도 윤한홍으로 알려져 있고 그런 상황에서 저걸 포기시킬 수 있었던 힘은 저는 대통령보다 더 센 힘이 아니었나 싶은 그러니까 왜 천공하고 다녀? 명태균하고 다녀야지. 그렇네. 거기서부터 삐졌을 수 있겠네. 이거 추적하는 건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완수 월급 절반이 어디로 가는지만 찾으면 됩니다. 자 그리고 강원도지사로 가겠습니다. 그 당시에 강원도지사 후보는 일단 전략공천처럼 해서 단수공천해서 우리 황상무 상무가 후보가 됐긴 했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김진태가 워낙 윤석열 그 검찰총장 청문회 때 세게 때렸거든요. 당연히 안 사상 될 최악의 검사. 그리고 장모도 엄청 공격하고 막 그렇게 했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런데 김진태가 그걸 해요. 단식을 해요. 네. 단식을 해가지고 그 받아들이지 못하죠. 저. 단식을 그때 4일인가 하는데 김진태가 단식을 너무 길게 하고 있다고. 뭔 말이야. 보통 한 2, 30일은 해야 단식이지. 그런데 뉴스토마토 기자에 의하면 명태균이가 김진태한테 김건희 여사 동선을 알려줬다고 해요. 김건희 동선 속에 김진태가 가서 이제 거기에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어. 뭐 무릎을 꿇었네. 그건 사실이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 거요.
김진태가 한때는 법사위에서 윤석열을 때린 사람이지만 정말로 죄송하게 됐다. 그거는. 근데 이거는 이제 내가 컷오프된 게 억울하잖아요. 왜냐하면 저 강원도 내에서 황상무보다는 김진태가 더 인지도도 높고 지지율이 많이 나왔거든요. 여전히. 그렇다 보니까 다시 경선을 해서 김진태가 강원도지사 후보가 됩니다. 저때도 공천 그 경선 룰도 다시 짜고 하면서 완전히 김진태 밀어주기로 했었고 단식은 정확히 말해서 이틀만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어떤 언론도 지적하지 않은 심각한 문제가 하나 숨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영부인의 동선이 노출됐다는 거예요. 이거는 국가 안보가 깨지는 거예요. 그냥 국가 안보가 사적인 몇몇 사람에 의해서 국가 안보,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이 좋건 싫건 간에 어찌 됐건 현재의 상황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이고 대한민국이 영부인이야. 마음에 안 들어. 저도 마음에 안 드는데 그 사람들의 동선이 특정 개인의 사적 이익을 위해서 노출되고 때로는 침투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김진태가 거기 가가지고 기다리고 있다가 김건희를 만난 건데 기자는 그 장소가 어딘 줄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너무 깊이 들어가서 말을 할 수가 없다고 이야기하니까 너무 알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장소가 노출되는 순간 누가 정보를 흘리고 있는지가 나와버려요. 왜 윤석열이가 저 부산인가 어디 가는데 김건희 팬클럽에 일정이 노출되는 그랬죠. 그러니까 이 거짓 막장 예, 그게 지금 계속되고 있는 거고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언론들이 지적을 안 해서 내가 해야 돼. 미치겠네. 그런 그 황상무는요 정권 초반에 대통령실 수석이 되죠. 그러니까 거기를 탈락시킨 그 미안함이 황상무에게 작동을 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나중에 그 황상무가 회칼 발언 이런 걸로 물러나긴 하는데요. 아무튼 저는 지금 경기도지사 나왔고요. 뭐 아주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홍준표 대구시장 나왔고요. 다음에 김진태 강원도지사 나왔고요. 내가 봤을 때는 확실히 천공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연루돼 있는데 이런 것들이 주위에서 지금까지 명태균이 했던 말들이 언론에 나오거나 측근이었던 강혜경 씨를 통해서 나오거나 다른 제3자 취재를 위해서 나오는데 근거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아무 관계 없는데 명태균이 허풍치고 다닌 느낌이 아니라 실제로 개입했다는 느낌이 훨씬 강한데 김진태든 박완수든 간에 누가 공천해 줬느냐.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가 나왔었잖아요. 김영선이 문제가 아니다. 누군가 공천을 어마어마하게 했다. 이렇게 그렇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주십시오. 2023년부터 천공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여러 번 이야기했던 게 접니다. 천공 입장에서는 좀 뭐랄까 재미는 없을 것 같아 이제. 그렇죠. 광 다 팔았지. 네. 천공 입장에서는 이제 이 사람 허당이었구나. 광 다 팔았죠. 그러니까 천공의 강의를 들으러 오는 사람들이 줄어들 거고요. 그게 장사가 안 되니까 지금 굉장히 왜 윤석열이 기시다가 머물던 그 호텔. 호텔이 나타나가지고 수염 이렇게 쓰다듬잖아요. 그거 자체가 이상한 거거든요. 일부러 간 거예요. 일부러 일정도 없는데. 네. 자기도 알고 있었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지리사님, 푸나님, 정위원님, 마차님 감기 조심하세요 하셨고요. 감사합니다. 동동단디님, 민주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밍밍디님, 한강 작가님 노벨상 이야기는 100절까지 하고 싶어요. 크크크. 수상 소식 나고 해태 타이거스 왕조 시절 이야기도 보이더라고요. 전라도가 이길 게 야구밖에 없던 시절이었다고. 푸나님, 마차님 비롯한 광주분들 행복만 하세요 하셨습니다. 정변도 광주입니다. 아유. 네. 여기 저도 100%. 노벨상 주나요? 내가 말했지. 약무호남. 시무국가. 2025년 페북커상을 주십시오. 자, 감사해요. 민민비님까지.